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5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는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효과다 해서 가격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두 개로 분해를 합니다. 하나는 대체효과고요, 다른 하나는 소득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걸 얘기하고요. 소득효과라는 것은 약간 여기서는 실제 소득이 변했을 때 나타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1번 가격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변화를 우리가 두 개로 분해하겠다 이 뜻이죠. 자, 마지막 째줄 보시면 지금까지 보아온 수요 곡선은 모두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의 법칙. 이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효용 극대화 조건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자,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가보시면, 자, 근데 왜 그와 같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XZ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X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XZ에 대한 가격이 변화했을 때 XZ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변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우리가 가격이 변했으니까 BCC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밑에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이렇게 되면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PCC를 직접 이렇게 연결한 게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XZ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를요, 두 가지 효과의 합작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첫 번째는, 아니, 두 가지 효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산선이 원래 하얀 색깔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했단 말이지. 네, 이런 식으로 변화했단 말이지.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했어. 그래서 여기서는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데 수요 함수 이렇게 돼 있죠.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어요. 싸져가지고 Y의 가격과 소득은 그대로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재화를 소비량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되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빨간 색깔 선택 가능한 영역이 커지잖아요. 이게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해서요, 이런 식으로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소득 효과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 예산선 구매 집합이 증가한다 해서 실질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책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거기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볼게요. 쌀 가격이 하락했다. 소비자에게 주는 하나의 의미는 쌀이 옷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더 많이 소비한다, 증가한다 이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자, 리얼 인컴, 실질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실질 소득의 종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니 실질 소득이 커졌다는 거는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예산 구매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고요. 구매 능력이 예산 집합으로 표현되고요. 이게 바로 리얼 인컴 해서 실질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전과 여기 보시면 명목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XJ의 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불구하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 보세요. 똑같은 명목소득만,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 실질인지 명목인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살 수 없었던 상품 묶음들을 빨간 색깔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구매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달러 쌀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생긴 쌀 수요량의 변화는 쌀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말 좀 잘 체크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실제 소득이 증가, 변화해서 나타나는 효과 이렇게 둘로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 가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사게 되는 걸 대체 효과 거기 나와 있죠. Substitution Effect라 하고요.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더 커져서 발생하게 되는 효과 리얼 인컴, 여기서 인컴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수요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 보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합쳐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정리하면 자, 대체 효과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질 소득 이걸 고정시켜야지.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순수한 효과는 뭐야? 수요 곡선 얘기할 때는 얘가 변하면 세터리스 페리브스 하에서요. YZ 가격과 소득이 다 고정되어 있다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건데 가격이 하락해서 실제 소득이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는 증가 안 한 척 하는데 사실은 증가한 효과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 소득을 고정시키고 실질 소득, 명목 소득 다 고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Z 가격도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터리스 페리브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 소득, 명목 소득 고정됐다는 가정하에서 네, 거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싸진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도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싸진 상품을 소비를 증가한다. 요거요. 근데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증가시키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도 됩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게 대체 효과고요. 자, 그 다음 가보시면은요. 근데 대체 효과는 항상 또 마이너스야. 가격이 싸지게 되면 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가보시면 쌀 가격이 내려갈 때 언제나, 그게 들어가도 돼요.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무난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싸진 쌀을 더 많이 수요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소득 효과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는 얘는 상대 가격이 변화 없는 거야. 얘가 변할 때는 사실 소득 효과는 PX랑 PY가 불변이어야죠. 그래서 PY분의 PX가 고정입니다. 고정된 상태 하에서 여기선 명목소득도 그대로야. 근데 실질소득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변화해서 이 경우는 증가하죠. 실질소득의 변화로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소득효과는 실질 소득이 변화했을 때 나타내는 건데 이때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증가할지 감소할지가 달라져요. 거기 보시면 고려되는 상품의 성격이 정상제다라고 하면은 정상제면 아니 이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열등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그래서 이 소득효과 때문에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써놓게 X에 대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볼 건데요. X의 가격, Y의 가격은 뺄게요. 소득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아니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는요.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체 효과인데요. 대체 효과인데요. 저는 상식이 통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X의 소비량이 가격이 하락하니까 증가하는 거. 오케이. 아니 근데 여러분 소득효과를 볼 건데요. 소득효과는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명목소득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실제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지. 근데 저는 이 소득효과를 우리가 삐딱선이 효과를 할게요. 그래서 이상한 효과는 이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재화가 정상제라고 할게요. 정상제다. 여러분 정상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게 정상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대체 효과도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소득 효과도 X의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은 방향이네. 그래서 반드시 증가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열등제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수요 함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이게 대체 효과라니까. 근데 소득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고. 가격이 하락해서 예산선 영역이 커지게 되니까 소득 효과인데 얘가 증가한다고요. 근데 이 재화가 정상제가 아니라 열등제라 할게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해요. 열등제는요. 소득과 반대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자, 그러면 감소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좀 작은 상황에 열등제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때는 어떻게 돼?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결과로 초래해요. 이때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이런 상황입니다. 단 열등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상제가 되는 경우. 오케이? 아니 근데 여러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랑 반대로 작동되는데 소득 효과가 만약에 훨씬 더 큰 힘으로 작동됐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이게 대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X의 가격이 하락했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작동하게 되는데 소득 효과가 얘가 열등제야. 근데 열등제 효과의 힘이 굉장히 크다 할게요.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큰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등제라고 쓸게요.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열등제.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열등제인데 힘이 이게 반대로 작동하는데 얘가 힘이 이렇게 센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열등제고요. 얘도 열등제야. 근데 이렇게 열등제 힘이 되게 세게 되면 최종적인 X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체 효과는 지금 정상제든 열등제든 이렇게 열등제가 되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펜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열등제가 돼야 돼 먼저. 열등제 중에서 열등제라 해서 모두 기펜제가 되는 건 아니야. 기펜제는 가격이 싸지게 되면 소비량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요. 가격이 비싸지만 소비량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기펜제가 돼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 대체 효과는요,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진 걸 많이 소비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하락하게 되면 첫 번째,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에 의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뭐 부호로 따지면 이게 감소했는데 증가했으니까 부호가 반대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 삐딱선이 효과에 해당하는 소득 효과가 존재하게 되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재화가 정상재가 되면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이 소득 효과는 살짝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이게 정상재가 되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근데 열등제를 할게요. 열등제. 열등제가 되면요. 이때는 여기 보시면 기펜제인 열등제가 있고요.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등제인 경우는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는데요. 자, 우리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합쳐져 가지고 최종 효과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체 효과. 그리고 만약에 소득 효과인데 정상제다라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때는 X의 소비량이 반드시 증가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열등제가 됩니다. 열등제가 됐어요. 열등제가 되었을 때 자, 이거 두 개의 효과가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자, 그때 대체 효과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보다 크게 되면은 나눠서 봐야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때는 최종적으로 X의 소비량은 대체 효과가 더 크니까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경우가 바로 우리는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우 요게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죠. 열등제, 기펜제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서요. 삐딱선이 효과가 굉장히 큰 경우를 우리가 기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깊은 제로 봐요. 약간 슬픔이 느껴지는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살짝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가격이 있고 여기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X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걸로 하시죠. 비싸지는 걸로 해도 되는데 뒤에 보면 나중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비싸지는 걸로 하기도 하는데 우선은 익숙한 걸로 할 땐 싸지는 걸로 하세요. 자, 이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대적으로 싸진 상대 가격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걸 볼 건데요. 자,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기계적으로 보시죠. 아니, 실질 소득을 고정시킨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에 A와 B 왔다 갔다 한 거, 요게 바로 우리는 대체 효과다. 우선 이렇게
체크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x에만 초점 맞출게요. y는 감소하고 x가 증가하는 건데 x가 이만큼 증가한 게 대체 효과.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득 효과를 한번 볼게요. 아니,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할 텐데요.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기계적으로 보시면 XY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역이 커졌다 이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득 효과 얘기할 때는 예산선 영역이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평행한, 요거 보시면 상대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가면 평행한 두 예산선 그거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계적으로 우선 살짝 체크하시죠. 그리고 이거를 왜 분해해야 합니까 하면요, 거기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달러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왜 분해합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이게 원래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 아세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스톱 이렇게 했는데 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근데 심장은 뛰잖아. 그러니까 넌 실질적으로 움직였어 해서 탕 총을 맞으면 좀 약간 억울하긴 하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 명목소득은 고정돼 있지만 실질소득 이거 변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 경로 되면 이거 안 된다고. 우리의 관심사는 시장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교환.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사고 비싸진 걸 덜 사는 시장의 원리는, 시장의 교환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구입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서로 이렇게 그 교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효과에 잘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에 반영되고 이게 말 그대로 순수한, 제가 붙인 거야, 순수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는요, 약간 삐딱선이가 담겨 있는 거야. 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지. 움직였잖아. 원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저는그래서 삐딱선이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대체 효과만 남겨두고 얘 제거해야죠.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소득 효과는 고정되어 있는 세터리스 페리부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근데 실질 소득이 움직였잖아. 그래서 실질 소득이 변화했는데 이러한 실질 소득에 요거를 고정시켜야 돼. 고정시켜야 되니까 실질 소득 효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 순수한 나와 있는 대체 효과만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목적에 입각해가지고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은요. 콜라 같은 것도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성분을 분해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대체 효과만 남기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질 소득 변화한 거 제거한다. 그걸 보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 소득의 변화를 보상한다고 표현해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다시요. 보상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다?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표현은 보상한다는 의미는 소득 효과라 쓸게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구별되는데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수요 곡선은 저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다 반영된 가격 효과가 반영된 수요 곡선이거든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라 해요. 보통의 수요 곡선이라 하는데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보상한다라는 얘기는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상된이라 하시죠. 보상된 수요 곡선은 자, 의미가 뭐야? 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반영한 이 뜻이야. 그래서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상된 이거는 소득 효과를 제거한 그리고 대체 효과만 반영한 그 뜻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가 약간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왜 소득 효과를 제거해야 돼? 아니 순수한 효과만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제거해야 돼? 라는 걸 지금 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시각으로 미리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소득 효과는 여기 예산선, 평행한 예산선 두 개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대체 효과는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그림을 한번 살짝 볼게요. 121페이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분해하는 그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밑에 볼까요? 소득 M을 가지고 P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YZ야. 소득 M을 가지고 PY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X의 가격이 하락해요. Y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여기 보시면 소득 M이 있는데 P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I0 거기 보시면 2점 있죠? 여기 2점이라 할게요. 책대로.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I0 있는데 아니 가격이 하락해서 효용 극대화 선택이 이 프라임 거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 프라임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효용이 I1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효과 있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 이게 바로 가격이 하락해서 변화하는 가격 효과를 얘기합니다. 밑에다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간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총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해 가시죠? 이게 가격 효과야. 얘가 가격 효과야. 근데 이 가격 효과에는 예산선에 하얀 색깔에서 노란 색깔로 실질 소득이 변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덜어내주고 제거할 것인가 하면요. 상대 가격 변하지 않고 기준이 두 가지야. 하나는 하얀 색깔 예산선이 있고 또 하나는 노란 색깔 예산선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렇게 약속할게요. 노란 색깔 예산선 가지고 이게 니우 예산선이죠.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실질 소득을 갖게 되는 건 정확하게 이론상 보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좀 그런가요? 이렇게 좀 평행한가요? 좀 안 맞나? 이렇게 좀 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덜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이게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질 소득의 효용이 증가한 거를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덜어내는 작업을 한 걸 우리가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거야. 약간 제거할 때 상대 가격 변하지 않도록 제거했어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해 가시죠? 자,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12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쌀 가격이 PX에서 PX 프라임으로 떨어짐에 따라 예산선이 푸른색의 화살표로 회전하게 되었는데 이 가격 변화를 상대 가격 변화와 실질 소득의 변화로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 우린 노란 색깔 점선으로 보조선을 그려게 되었고요. 가상적인 예산선을 그렸고 이 가상적인 예산선은 원래 상태가 2를 얘기하는 거야. 2에서 누리는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오케이? 그게 바로 실질소득 이전과 동일하게 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122페이지. 쌀 가격이 내려간 결과 소비자의 선택이 옮겨갔다는 것은 쌀의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 거와 지금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가상적인 붉은 선에 의해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효과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있었다가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잘 눈에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 크기, 그걸 바로 대체 효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단락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원래 예산선과 붉은색 가상선의 예상선은 똑같은 효용 무차별 곡선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효용을 줍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 그게 바로 동일한 실질소득을 달성하도록 한다라는 거니까 실질소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점하고요. 이 다시 나와 있는 것은 동일한 효용이고 결국 동일한 실질소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동일한 실질소득하에서 상대 가격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했죠. 그래서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약간 기계적으로 우선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점이 세 개 있잖아. 근데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두 개를 찾아. 얘와 얘. 여기는 무차별 곡선이 요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 요거를 우리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됐죠? 그 다음 평행한 예산선 보이세요? 요거 두 개 평행한 예산선 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거기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예산선과 붉은색의 가상적인 예산선은 똑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고요. 똑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똑같은 실질소득이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쌀의 수요량이 X0에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순전하게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실질소득은 유지했잖아. 그래서 상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단계는요. 여기 이 다시에서 이 다시로 가게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점선에서 노란 색깔 실선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소득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붉은색의 가상적인 예산선과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예산선은 똑같은 기울기. 요거 두 개 예산선이 똑같은 기울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와 얘 지금 보라 색깔로 표현했죠. 똑같은 예산선의 기울기야. 거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 게 바로 실제 소득의 변화로 인한 소득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이게 소득 효과인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이 경우는 정상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재인 경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볼까요? 정상재인 경우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둘 다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재의 경우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에 여기서 X죠. X제 수요량을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이 이런 경우처럼 열등제가 될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 나와 있죠.
밑줄 치세요. 소득 효과가 가격이 떨어진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상반된다니까 열등제인 경우는.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오히려 기펜제가 돼서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더 떨어지게 되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 효과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소득 효과가 아주 클 수가 있고요. 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크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상한 결과가 기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펜제에 대한 얘기를 위에 그래프에 살짝 나와 있는데 요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요거는 비교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펜 굿즈 얘는요. 자,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디맨드 곡선이 원래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왜? 그거를 볼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비싸지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기펜제가 되려면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다시 보시면 5번째 줄. 자, 기펜제라는 것은 열등제의 한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열등제라 해서 다 기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열등제이기 위해서는요. 소득효과랑 대체효과랑 서로 반대로 작동돼야 돼. 여기 보세요. 자,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야. 두 개가 지금 대체효과, 소득효과 반대로 작동되죠. 근데 반대로 작동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효과보다 삐딱선의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이게 바로 기펜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펜제가 되기 위해서는 열등제 중에서 소득효과가 이 대체효과보다 굉장히 크게 작동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자, 현실에서는 그 커다란 소득 효과를 갖게 되는 열등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위에서 열등제를 가지게 되면서 그것의 지출 비중이 아주 큰 상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찾기 어려워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현실에서 기펜제 예를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일랜드의 감자를 기펜제라 늘상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도 해요.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4페이지에 자, 세 번째 스티글러라는 학자는요. 기펜제 신뢰를 찾아내는 경제학자가 있으면 엄청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오른쪽 가보시면 젠슨과 밀러의 연구에 따라서요. 거기 보니까 중국 후안성에 가난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쌀 그걸 대상으로 해봤더니 기펜제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좀 분석해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하기 전에 살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우선 대체 효과는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책에선 I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사는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효과를 좀 볼게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아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져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B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 B점을 중심으로 위로 쫙 그려. B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위로 그렸는데 아니 무차별 곡선 말고 예산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예산선상에서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했다 할게요. 그럼 B보다 여기 위치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 소득이 증가할 때 C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바로 정상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B점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영역, 빨간 색깔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 여기 C점이 여기 있다 할게요. 여기 있으면 이거는 열등제가 된다는 거니까요. 열등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소비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보조선을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자, 그려가지고 요 오른쪽에 위치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색깔을 좀 칠할까요? 요 영역에 가면 정상제 영역이야.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저 왼쪽 위로 가게 되면 여기로 가게 되면 이거는 열등제 영역이 되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갔잖아. 정상제. 열등제는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갔는데 소득 효과는 반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대체 효과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인데 왕이 자 오른쪽으로 가자 했더니 신하도 예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일반적인 정상이 되는데 신하가 왕이 오른쪽으로 가자 했더니 싫어요 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약간 삐딱하게 반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등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열등제가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하락했습니다.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A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근데 요거랑 같이 점점점 해서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내요. B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조선 위쪽에 아이고 살짝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볼 텐데요.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면 정상제라 그랬죠. 그건 앞에서 했으니까 열등제 위치에 속한다 그러면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A를 또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보다는 좀 왼쪽에 위치한 거야. 이거 보이세요? 요거 해서 여기 위치한 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하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여기다가 이거 우리 미시경작에서 가장 복잡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그림을 많이 그려주고 있으니까 좀 잘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C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자, 힘의 관계를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반대로 작동됐어요. 반대로 작동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총 효과를 나타내는 게 가격 효과인데 가격 효과는 이렇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자, 다시요. 정리를 하면 X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근데 저쪽 우에서 나오는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대체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인 소득 효과보다 더 커서 최종적으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수요 법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지.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잖아요. 열등제지만. 그러니까 기펜제는 아니라고. 기펜제가 되려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A축을 기준으로 해서 더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그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 보시면 123페이지. 네,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살짝 여기다가 뼈대를 그려보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A점 위에 보조선을 살짝 그리시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랑 같이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무차별 곡선이 교차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니까 이렇게만 그리고 거기 C점 보시면 이 다시죠.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에 위치하고서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위에 걸로 하면 C가 여기 위치하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한 요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된다? A에서 B가 대체 효과야. 이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된다? B에서 C야. 근데 B에서 C인데 소득 효과가 이렇게 조금 변화한 거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밑에 X제만 초점 맞추면 소득 효과가 엄청 커. 저는 소득 효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가 되는데 소득 효과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총체적인 최종적인 가격 효과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할까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자,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로는요. X의 소비량이 증가해요. 근데 소득 효과는요. 열등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X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제 중에서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된 요 경우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123페이지에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이구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훨씬 더 큰데 문제는 열등제에서 대체 효과랑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위치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의 영역에 가게 되면 정상제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 효과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로 할게요. 세로 안 그리고 이게 바로 열등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핑크 색깔 나와 있는 거는 열등제 중에서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고요. 열등제 중에서 여기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위치하게 되면 여기 위치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깊은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기하학적인 걸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 하시고요. 요 정도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러스키 방정식이라든가 보상 변화 또는 동등 대등 변화 그런 것들은 좀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그림 연습 좀 많이 하시고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